자, 이거는 선생님이 간단하게 1점 투시법의 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라인만 잡아 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로의 풍경인데 도로의 모든 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점에 모인다고 해서 우리가 1점 투시도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멀고 가까운 거의 차이가 큰 거리의 차이가 큰 풍경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선생님은 지난번처럼 이 빨간 펜으로 기준선을 그려놓고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풍경화를 그릴 때에는 간단하게 연필로 기본적인 선을 조금 잡아놓고 시작을 하시면 편합니다. 어쨌건 이 점으로 모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고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이런 것들도 여길 기준으로 해서 그어지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경사가 훨씬 더 작은 것을 알 수 있죠. 각도가 훨씬 더 작게 그려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선을 그려놓고 하시면 조금 더 편해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비슷한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 빨간 선의 각도가 크냐 혹은 작냐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이쪽 그림은 조금 더 먼 쪽과 가까운 쪽의 길이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그림은 조금 더 먼 쪽과 가까운 쪽의 차이가 이 그림보다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동시에 이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넓은 풍경을 그리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른 차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게 조금 더 먼 그림 혹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을 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경우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깊이감을 줄 수가 있고요. 조금 전체적인 풍경을 그리는 느낌, 뭔가 하나로 집중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아까가 1점 투시도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점 투시도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들이 모이는 지점이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런 경우의 그림의 특징은 보다시피 앞부분이 좀 강조가 됩니다. 소실점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대상이 아무래도 조금 더 강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를 강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림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건물을 그린다거나 혹은 어떠한 대상을 좀 특정 지어서 그 대상을 좀 강조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면은 아까 봤던 형태도 물론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릴 수 있고 강조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은 이 두 개의 그림 모두 어떤 가운데 있는 대상을 아무래도 강조하는 그림이 되겠지만 이쪽에서 강조하는 방식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자세히 그림으로써 강조하는 느낌이고요. 이쪽에 그리는 방식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 주변의 것들을 조금 넓게 그림으로써 이게 시선이 한쪽으로 모이겠구나 라는 식으로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강조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게 뭐냐에 따라서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방식은 3점 투시도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이 만나는 점이 하나가 있고 위아래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구도는 사실 풍경화에서 많이 그린다기보다는 만화 같은 곳에서 많이 그리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의 높이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좀 강조가 되죠. 그래서 똑같은 건물을 그려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조금 과장되어서 이 실제보다 조금 더 크게 느껴지게끔 과장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만화나 이런 것처럼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풍경화를 그릴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양이를 그릴 때 도형을 통해서 기준을 잡았듯이 풍경화를 그릴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야만 해요. 그래야지 그림을 조금 더 쉽고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풍경화의 기준을 잡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 투시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변의 풍경을 그릴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기존에 그렸던 그림과는 다르게 조금 더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다양한 재료를 써서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하고는 싶지만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미술 재료가 어떤 것들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즐겁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하나 정해서 여기는 내가 그림을 그린다면은 1점 투시도법이 될까? 혹은 2점 투시도법이 될까? 아니면 난 강조해서 3점 투시도법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다라는 것 정도는 한 번쯤 상상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풍경화를 그리기는 조금 쉽지가 않으니 이 풍경화를 그리는 디테일한 방법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투시도법을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정도의 차이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